네, 안녕하세요. 임동성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동시효과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거의 1900선을 좀 위협받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장을 마치려면 한 15초 정도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다지 좀 모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면요. 삼성전자가 2%, 현대차 2%가 빠졌고요. 자, 그 밖에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등등 한 2%대로 하락한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른 종목들은 LG화학이 한 1% 정도 상승, KTNG가 한 그 정도 올랐고요. LG생활건강 2% 상승 등등 좀 가물에 콩나듯이 상당히 드문드문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막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수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900.06으로 간신히 1900선을 지켰습니다. 23포인트가 빠졌고요. 자, 코스닥은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52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이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내림세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먼저 오전장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세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1910선이 재차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이 하락폭이 늘어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공세가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이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코스피 지수, 오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이 1900선에 겨우겨우 턱걸이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2천억 원이 넘는 큰 폭의 매도 물량 출하했는데요. 개인 쪽에서 결국 다 받아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오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틀째 이 쉬어가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린 코스닥, 오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6포인트 정도의 내림세입니다. 이 555선 결국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52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정말 소폭입니다. 매수세가 급격하게 막판 들어서면서 줄어든 모습입니다. 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4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이틀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내외 경기 부진 우려감 때문인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이 시초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2원 50전의 오름세 보이며 1121원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대의 낙폭입니다. 이 오전장에서 150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148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역시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2%대의 내림세인데요. 이 1년 반 만에 18만 원대로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18만 8,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아차 역시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5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대체로 파란불입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보인 가운데 LG화학만이 1%대의 상승 흐름인데요. 오늘 24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반등에 나서는가 싶었지만 하한가입니다. 오늘 36,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홀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오늘 서울반도체도 많이 밀립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렸습니다. 1%대의 이 하락 보이면서 4,75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 역시 눈에 띕니다. 이 3%대의 내림세인데요. 오늘 84,500원에 반면 CJ는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7만 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금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OA의 이 실적 부진 등 미국발 악재에 오늘 금융주 역시 내림세입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2%대의 낙폭이고요. 우리금융 역시 3%대로 밀립니다. 11,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미국 텍사스 비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비료주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남해화학이 5%대의 강세입니다. 7,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조비가 6%, 이지바이오 가장 큰 폭입니다.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오늘 5,1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됐다는 소식에 동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OCI가 4%대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5일 연속 내림세 보이며 장중 신저가 기록하기도 했던 OCI, 오늘 주당 7,000원씩 밀렸습니다. 이어서 오성 LST가 5%대의 낙폭, SDN이 3%에 가까운 하락폭 보이며 오늘 1,4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간밤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5%에 가까운 급락세에 이어졌고요. 이어서 아모텍 역시 4%입니다. 오늘 19,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갤럭시 S4 관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25일 출시를 앞두고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동반 상승세입니다. 인프라웨어가 2%, 이외 비아트론이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오늘 18,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신공항 관련주 주가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줄줄이 상한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정부에서 남부 신공항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성기와 세우글로벌, 영화금속과 도울산업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한국선제 역시 4%대의 강세 보이며 2,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싸이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싸이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 이틀째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5%대의 내림세 보이며 79,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DI의 자회사인 DID 역시 8%대의 하락 흐름, 오로라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이 오로라의 경우 싸이에 대한 캐릭터 판권이 국내에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오로라는 1,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정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시장이 모두 주춤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까지도 1%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그동안 견조한 시장의 중심을 잡아줬던 IT 업종들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1900선마저 좀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심리를 압박했던 대내적인 변수에다가 또 대외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다시 한번 1900선을 위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당분간 좀 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도 그렇고 연일 1900선을 좀 위협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1900선, 과연 지지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일단 1900선은 12개월 포워드 PER이나 PBR 측면에서 모두 딥밸류 구간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담이 남아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1900선을 전후로 한 등락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좀 지켜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그동안 견주했던 삼성전자라든지 IT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 시도도 나타났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서 반등 시도가 전개됐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업종별 그러니까 종목별 순환매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는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1900선을 단기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벗어나서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급락세를 전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연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등락이 2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당분간 여진, 그러니까 등락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 흐름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이 반등 시도를 통해서 19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확보라든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좀 낙폭이 컸던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좀 희석되면서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안정성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관련된 주식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1, 4분기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종들의 약세가 나타난다면은 시장의 흐름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IT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스피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고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과열권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동안 매물 부담을 좀 완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신 다음에 좀 더 확인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1.24%가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코스닥도 1.33%가 지금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때 좀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보였던 코스닥과 코스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가 좀 됐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거래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기간에 어느 정도의 순매수로의 전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금액이 조금 작았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실적을 보고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코스피가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는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1900선이면 우리가 저가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실적 시즌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심리는 여기에서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확실한 과정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증시를 조금 발현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지금의 어느 정도 코스피를 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 업종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또 대형주에 대해서도 매도세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애플의 어느 정도 실적 우려감에 의해 상당히 $400를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애플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애플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바로 터치 패널 관련으로 이제 터치 아이패드 관련으로 이제 하락을 했던 거라고 좀 시장은 좀 분석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가 조금 더 위축이 된 부분이 아닌가. 애플의 실적이 줄었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도 조금 실적이 줄을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주들도 2분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나타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오늘의 중요한 매도세는 바로 전기전 업종에서의 매도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오늘 유효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매도세로 보였던 부분은 여전히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나타내는 그런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또 본다면 IT 업종에 대해서 좀 오늘 매도세를 많이 보였죠. 지금까지 외국인이 IT 부품 업종을 올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쉬어가는 분위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세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IT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죠. 외국인과의 손바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를 꼽으신다면요. 예, 먼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글로벌적인 기업이죠. 그만큼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에 대한 하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애플이 휴대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지금 하락을 했다는 건데 지금 IT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가 가장 성수기 1분기로 될수록 이제 비수기인데 애플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직격탄에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애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내려간다는 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 자체가 적게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이가 작아진다는 의미로 시장은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에 대해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샤프라는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려감으로 빠졌지만 그 우려감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LG 디스플레이가 봐야 되는 것은 애플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지 이쪽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LG전자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호조에 힘입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려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대한 우려감이 발표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자분들은 좀 더 그런 우려감을 지금은 기회로 삼아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4.27%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위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모닝이 생각보다 안 팔렸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위아가 주로 하는 게 모닝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 모닝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일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기계에 대한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큰 부품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생각보다는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독일에 대해서 신용평가 이건의 존스에서 신용 강등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유럽의 선두주자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 강등 소식이 듣기고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률도 지금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결과치가 유럽의 저성장의 기조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위아가 신고가 19만 4,500원까지 가는 데는 모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소형차, 소형차가 상당히 많이 팔린다는 소식, 그런 소식 자체가 지금은 현대위아가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의 약세를 들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든다면 바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비용 절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전 같은 경우에는 반근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반근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동률을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근무는 조금 제외를 하는 그런 소식이 좀 듣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대위아 같이 지금 부품을 조달하는 업종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6일 날 발표가 됩니다. 26일 실적을 확인하시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매수세로는 절대 가담하지 마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더라도요. 지금은 하단이지만 조금 불안한 하단이거든요. 이런 하단에서 올라가려면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우리가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한 번씩 결제 하단의 창에 그리고 팝업 창에 뜨는 이니시스라는 로고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기업 맞고요. 우리가 이니시스를 말할 때 항상 신용카드 전자결제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비율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의 성장성 또한 지금 다분하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도 좀 더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또다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감에 지금은 1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호평 속에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13%가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18%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연 18%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의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니시스, 그리고 점유율 1위 업체라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성숙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고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니시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생각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좀 갔다 오십시오. 운동을 갔다 오시고, 손가락이 근지러우신 분들 절대 머스로 클릭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저가 매수세로 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 하시고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목표가 상향과 함께 좀 더 기다려 보십사,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대신증권 신촌점의 김희승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성동경 대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를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승 대리는 종목 선별, 경기 방어, IT 중소형주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비즈니스 사이클 초반의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꼽았고요. 종목으로 SM을 집었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것에 대해서 송동경 대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네요.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현금 비율을 좀 늘려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충실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결론적인 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9주까지 전략이 변함이 없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장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좀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코스피는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급락이 나오고 대림산업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좀 완화된 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1900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오늘 하락으로 음봉으로 다시 이 양봉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900 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0주봉이 한 1860에서 50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예전에 이제 작년 유럽 여름 유럽 위기가 왔을 때 구간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한 3,500계약 매도를 하면서 월간으로 한 5,000계약 매도를 지금 보이는데 여전히 한 2만 계약까지는 만약에 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을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구간인 것 같고요. 종목별 만약에 지금 종목별 장세라서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그에 반대로 신저가도 많이 나오는 그런 좀 특수한 장인데 지금 이익이 난 종목들은 현금을 좀 현금화 해가지고 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좀 모호한 장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바로 상품 가격 중에서 이제 금 하락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금 가격이 지난 주간에 14% 정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이게 지금 금 가격이고요. 간단하게 뭐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볼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두 가지 측면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유럽의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금 가격을 약간 늘려서 보게 되면 이 구간대가 지금 유럽 위기가 고조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산 선호 현상으로 계속해서 금 가격이 고점 1790을 찍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위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아예 이제 유럽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는 점.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하반기 장을 이제 좋게 보는 것이고요. 좀 안 좋게 보는 쪽은 이쪽이 지금 디플레이션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향후 상품 가격이 이제 점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오늘 살 거를 내일 사고 이렇게 미루게 된다면은 기업들 실적도 이제 안 좋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식 사용도 안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저희 디커플링 장세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약세가 되고 선진국은 좋았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조정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아온 구간에는 약간 좀 낙폭 과대인 그런 대형주를 섣불리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왕 공략을 할 거라면은 가는 장세, 가는 종목을 올라타서 철저하게 단기 수급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김희승 대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이 15일에 뉴욕 상품거래소 시장에서 금값이 하락한 점을 크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금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발표가 됐는데 둔화가 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경기 및 원자재 수요 부진이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키프로스에서도 지금 금 관련돼서
하나의 이제 중앙은행의 자구책 중에 하나로 보유 중인 금을 매도할 것이라는 이제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일부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밝혔고 이제 같은 날 골드만삭스도 금을 매도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짐 로저스 또한 금값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투기 세력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단기 전망으로는 이제 이런 투기 세력의 매도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에 따른 실물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1200달러 수준에서의 그런 강력한 그런 지지 라인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북 리스크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하지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코스닥 쪽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는 오늘 이제 1900.06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낙폭과대주로 들어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뭐 건설주, 조선주, 화학주 이런 그런 굴뚝 산업들은 다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서 ELS 뭐 낙인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료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빙그레라던가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IT 중소형주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성 대리님. 네, 종목 선정법은 일단 그 제조업 중심의 그쪽보다는 여전히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수주 쪽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어쨌든 경기 안정 방어적인 좀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그리고 계속해서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음식료가 됐든 이제 종이목재, 바이오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주하고 다름없이 유망업종을 이제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유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20일 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위치해 있고 철저하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뭐 양매수가 이제 들어오든 철저하게 수급이 개인 수급이 아닌 기관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돼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형국이라 실적이 조금이라도 좀 안 좋거나 좀 전망인치가 하향되는 업종을 좀 피하시고 실적이 철저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전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사이클이 최근에 보면 이제 후반기에 있는 굴뚝 산업들은 지금 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화학이라던가 최근에 건설주 실적이 안 좋았죠. 그리고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이런 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후반부에 있는 굴뚝산업으로 대변되는 그런 업종을 지금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초반에 있는 이제 사이클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후퇴기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콘텐츠 관련 이제 업종은 지금 다른 이제 모바일 게임 그런 쪽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상품 가공도 용이해서 윈도우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음원 하나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으로 다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제 요새 그런 슈퍼스타 K라던가 다양한 그런 대형 기획사 오디션 수천 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사이클 측면에서 지금 퍼와 같은 밸류에이션 논란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등 필수 그런 소비재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빙그레와 같은 종목이 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바나나 우유라던가 뭐 메로나 이런
중국에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많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중국 매출이 많이 이런 업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뭐 대상이나 오뚜기 이런 종목도 많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그냥 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실지 궁금한데요. 네, 성 대리님. 네, 제가 아까부터도 이제 수급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좀 골라봤고요. 네, 업종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IT 부품주나 이제 내수주 쪽 이쪽을 했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주로 좀 꼽히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골라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좀 IT 부품 이쪽 업종에서 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레이저 이 기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력은 일단 반도체로 좀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점차 사용되는 활용되는 이제 영역이 이제 늘어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LED까지 이제 사용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오 테크닉스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그 삼성에서 이제 선정하는 강소기업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강소기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강소기업이란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사 협력사 가운데 이제 글로벌 이제 경쟁력이 좀 뛰어나서 글로벌적으로 아주 부품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지원을 해서 동방 성장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총 14개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지금 임직원, 이 이오 테크닉스의 임직원 중 거의 50% 정도가 R&D에 이제 연구 인력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투자를 이제 활발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2012년도에 매출이 한 2,04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8%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업종 자체가 어떤 뭐 기계 중에서도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요하는 이런 장비에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기술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이 소스를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생산량도 2배 정도 높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 마진율도 계속해서 10% 후반대로 지금 한 1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는 계속해서 이런 마진율도 올라가는 아주 그 재무적으로도 건전성이 되게 훌륭한 그런 지금 사업 능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주로 원래는 반도체 이런 마킹 쪽에 이 레이저 장비가 이제 속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도 좀 들어갔고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PCB 쪽 이쪽도 지금 이런 레이저 장비가 쓰이는 구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이오 테크닉스의 이제 성장성을 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투자 기회를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수급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이 거의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월 지금 한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금, 투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총 한 14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대략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오 테크닉스 차트 자체도 오늘 장은 힘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최고가 같은 것도 지금 이 45,550원을 찍었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대 지금 CJ CGV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볼 때는 이 신고가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로 당장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좀 보겠고요. 선저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인 35,300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 대리님의 종목은 SM이던가요? 네,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 종목 선정법과 연관이 있는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음원 엔터테인먼트 아시겠지만 이제 음원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현재 이제 일본에서 소녀시대의 이제 콘서트라던가 아레나 투어와 함께 4월 중 동방신기의 일본 투어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이제 일본 공연 확대로 매출이라던가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2013년에 드라마라던가 뮤직비디오 또는 전시기획 등 부가산업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간다면 브랜드 및 콘텐츠 관련 부분에 그런 수익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또한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제 음원 다운로드와 함께 유튜브, 아이튠스, MD 상품 판매 등 수익처 확대에 따라 이제 디지털 음원의 수요 증가와 향후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정액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종량제 전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수혜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M과 함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싸이 효과로 인해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회사 모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고 SM도 오늘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예전에 작년 3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 매도세가 이제 이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지금 한 6개월 이상 시간도 지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다시 지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이제 앞으로 유입 가능할 그런 전망이어서 지금 SM 제 추천가를 말씀드리자면은 49,000원에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65,000원 정도로 잡고 손절은 47,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아주신 게 눈에 띕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이어가 봐야 될 텐데요, 성대리님.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은 이제 하이텍팜이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당시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추천을 이제 드렸을 때인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조금은 좀 주가가 이제 빠져서 15,000원 초반대, 100원대쯤에는 매수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금요일 날 바로 그냥 시초가부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바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17,900원까지 이제 고점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부근 자체가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실리는 것이 아닌 바닥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래량이 실리는 것은 약간 이제 손바뀜이 바뀌는 약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 하루보다 더 빠진다면, 음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재매수 시점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수급인데요. 지금 하이텍팜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도 크게 저번 주하고 다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개인 물량만 이제 나오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미국 이제 FDA 이제 승인으로 그 약 자체가 그 미국으로는 이제 수출이 이제 될 거거든요. 이제 음성에서 이제 공장이 완료가 되면은 그 생산 능력에서 4배가 되는 그런 생산량으로 미국에 이제 진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능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이 음봉이 나와가지고 한 16,000원 정도 거래가 될 수 있다면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거를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하이텍팜에 대한 AS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린 레드로보는 주가가 호재성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뉴스가 나온 이후에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넛잡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걸 기대하고 아마 들어왔던 그런 매수세가 이어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걸 철저히 지킨 그런 투자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 나온 물량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물량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레드로버라는 종목은 이제 제가 6,000원에 추천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빠져서 한 300원 이 정도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다행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내년 1월에 넛잡이 이제 미국에서 개봉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지금 대표가 밝힌 사항은 나중에 DVD라던가 여러 가지 판권 계약을 통해서 북미 관련 매출을 상당히 극대화를 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고,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레드로버, 하이테팜 두 종목에 대한 AS를 들어봤습니다. 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이라든가 우리 증시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급락의 영향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플 주가 자체는 이제 추세가 지금 뭐 400불이 이제 빠졌지만은 뭐 지금 최근에 생겼던 일은 아니고요. 그 아이폰 5가 이제 출시가 되는 그때부터 애플은 이제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던 혁신을 이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가는 대신에 그 애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애플이랑 같은 주가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품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같이 결정이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직 IT 부품주들은 좀 살아있다. 아직은 추세까지는 뭐 이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장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조정 국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이익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추세가 계속 살아나간다면 음봉 공략으로 좀 급속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차익을 실현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다. 네. 네, 시장에서 나온 애플 실적 관련 부진은 이미 좀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품에 대한 혁신이 좀 부족했고, 애플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이 지금 예상보다 적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79% 빠졌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크게 이제 관여치 마시고, 지금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로 지금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는 관련된 납품 업체가 애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그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갤럭시 S4가 이제 뭐 사전 예약 등등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큰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성대리님께만 좀 듣겠습니다. 네, 갤럭시 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작이 굉장히 좀 많이 히트를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담감이 많이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자체에서 좀 기대가 이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약간 예전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좀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영향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2분기냐 3분기냐 이 영업이익이 언제 고점이 나오느냐, 이것이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에 대해서 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까지 성동경, 김희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이 오면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만큼 더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게 바로 우리 증시인데요. 이럴 때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도, 또는 좀 우직한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잘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